진도는 불이 나게 먼저 갑시다.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잠깐 검사했을 때처럼 과제 안 돼 있으면 안 되고요. 미리미리 해봐야 돼. 알겠죠? 꼭. 자, 바로 갑시다. 3과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좀 어려워요. 3과가 조금 어렵고 4과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쉽습니다. 조금. 왜냐하면 이거는 위인전처럼 나오는 이야기라서 조금 간단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문법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갑시다. 바로 갈게요. 제목은 메리 시콜, 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컴마 찍었죠. 동격입니다. An unsung hero of the Crimea. 그 크림반도라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고 막 그런 그 지역이 크림반도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있었던 unsung hero니까 제대로 조명받지 않은 영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히어로가 아니라 헤로인이라고 써야지 더 맞긴 한데 여성분이거든요. 오케이? 그 얘기 해봅시다. 갈게요. A portrait of an old, dark-skinned lady wearing 3 mothers on her left breast was discovered in 2003.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동사는 여기 was discovered거든요. 그래서 wearing 3 medals on her left chest 이 부분은 가로 묶으셔야 되고요. 오케이? 왼쪽 가슴에 3개의 메달을 착용하고 있는 3개의 메달을 달고 있는 나이가 들고 검은 피부의 여성의 portrait 얘가 주어입니다. portrait 이 그림이 was discovered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어랑 동사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매번 말하지만 주어랑 동사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어 동사 사이에 수와 태, 수태를 둘 다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수는 단수라서 was를 썼고요. 그림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발견하는 거니까 수동태까지 맞춰서 써준 겁니다. 어쨌거나 2003년에 이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An antique dealer, 중고품 딜러가 accidentally found it behind a framed print at a garage sale in Beaufort, UK. 우연히, accidentally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중고품 딜러가 우연하게 그것을 발견했죠. 어디에서? Behind a framed print at a garage sale. 이 garage sale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고품 장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영국에서 발견됐대요. 영국 버포르드에서 이 garage sale 하는데 여기서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He had no idea. Have no idea. Don't know. 그는 잘 몰랐습니다. 잠깐만. 요거 조심하세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had no idea는 여기 명사 있으니까 얘는 후는 관계대명사 이런 거지 같은 말 하면 안 돼. 왜냐하면 had no idea는 didn't know입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잠깐만 봐봐. 우리 who라는 단어 있잖아요. who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게 2가지거든요. 어떻게 2가지냐? 첫 번째, 얘는 명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얘가 명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란 얘기야? 의문사란 뜻이고 의문사니까 해석을 할 때 누구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얘가 만약 형용사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후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입니다. 관계대명사거든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후에다 밑줄 쳐놓고 이거 맞게 쓴 거야? 틀리게 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아이디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후가 아니라 위치 써야지 이런 거지 같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don't know로 보시고 know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 후는 어떻게 표시해야 돼? 네모로 표시하는 겁니다. 즉 의문사란 이야기야. Who the lady was. 잠깐만. 조금만 더 가볼게. 잘 들어봐. 그럼 이 who는 뭐라고?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 자리에 나왔어? 명사 자리에 나왔으니까 얘는 뭐야? 의문사야. 잠깐. 의문사가 나왔다고요.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왔다고요.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나와야 되잖아 원래. 너 누구냐? Who are you?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who가 중간에 나왔다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런 것을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온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 부릅니다. 간접 의문문 어쩌라는 거냐면 간접 의문문은 무조건 뭘 물어본다?
그렇지. 간접 의문은 어순 물어봅니다. 어순. 간접 의문은 무조건 주어, 동사, 어순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who the lady was가 맞는 어순인 겁니다. 어순 잘 보세요. 잠깐만 여기까지. 별표 하나만 추가할게요 문법적으로 그 여자가 누구이냐, 그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순 잘 봐야 돼. 어순. And when searching for some kind of clue, he only found the author's initial written on the back side of the painting. 잠깐만. And when. 잠깐만. when은 접속사 아니에요? when은 접속사잖아. 원래 접속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주어 동사가 나와 있더니 젠장.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뭐가 나왔어? searching for 이렇게 나왔잖아. 잠깐.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 나왔다고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분사 구문이라 부르죠. 분사 구문은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습니까? 주어를 데려다가 이렇게 넣어보니까 이 그는 누구야? 이 앤틱 딜러가 되는 거야. 이 앤틱 딜러가 찾아보는 거니까 이게 능동 관계가 되는 거라서 능동이라서 현재 분사라는 형태를 써주는 것이 맞다. 그렇죠? 이게 뭐지? 단서를 막 찾다 보니까 he only found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uthor's initial 이니셜밖에 찾지 못했어요. 어디에? written on the back side of the painting 그 그림의 뒷면에 이니셜이 좀 써 있어가지고 이니셜까지만 발견을 했습니다. 됐죠? 좀 더 갈게요. After passing through various auctions. 야 잠깐만 이것도 좀 보니까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없이 ing 나왔으니까 이것은 뭐다? 분사 구문이다. 그럼 뭐야? The person in the portrait. 이렇게 됐죠? 그 초상화 그림 속의 그 사람이. 오케이? 이 그림이 옥션 경매입니다. 경매를 겪는 거죠. 오케이? 옥션이 다시 이 그림이 옥션을 겪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능동이라서 passing through라는 표현 써주는 겁니다. 몇 차례의 경매를 겪었어. 몇 차례 경매를 겪은 다음에 그 그림 속에 그 사람이 was finally identified. 드디어 누군지 알게 됐어요. as Mary Seacole. Mary Seacole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in London. 런던에 있는 여기 대문자 고유명사라는 뜻이야. 영국 국립 포트레이트 포트레이트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서 confirmed. 잠깐 이거 조금 하나만 조심합시다. confirm이란 단어가 있고 conform이란 단어가 있죠. 승민아, confirm이랑 conform이랑 뭔 차이야? 요걸 어근을 가지고 기억하시면 좀 더 좋은데요. 승민, firm은 무슨 뜻이에요? 혹시? firm이란 단어를 형용사로 쓰면 이게 확실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걸 명확하게 하는 거야. 더 단단하게 한다. 이건 뭡니까? 얘는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승민 봐봐. 이 form이 뭐야? form. 맞아요. 형성하다 모양이잖아. 모양을 함께 하는 겁니다. 모양을 함께 내가 너와 모양을 똑같이 할게. 순응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아니 그러면 National Portrait Gallery가 확인을 하는 겁니까? 얘네가 순응을 하는 겁니까? 얘네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뭘요? Confirmed that. 뭘 확인해 줬냐면 The painting, 그 그림이 was genuine. 이거 진품이다. 이 그림 진짜야. 진품이야. 그리고 purchased it. 그리고 구매하였죠. 됐습니까? 진품인 것을 확인하고 구매했습니다. 문장 끝.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ing 나오죠. 이것도 보다 분사 구문. 근데 분사 구문이 이렇게 앞쪽에 나오면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라고 했고요. 분사 구문이 이렇게 뒤에 나오면 문장 끝나고 컴마 ing 이렇게 분사 구문이 뒤에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그리고 뭐뭐 했다. 됐어요? 그리고 quote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that as a woman and as a West Indian and mixed race, she broke many barriers to make a huge contribution to Victorian society. 이렇게 문구를 써놨어요. 한 여성으로서.
and as a West Indian mixed race.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mixed race니까 뭐 인종과 인종 사이에서 약간 이렇게 그랬나 봐요. 같이 섞여 있는 거죠. mixed race의 웨스트 인디언으로서, 오케이? 뭐뭐로서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broke many barriers. 많은 장벽을 부쉈습니다. 뭐에 대한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a huge contribution. 지대한 공헌을 했죠. To Victorian society. 빅토리아 시대, 오케이? 빅토리아 사회에 거대한 기여를 한 겁니다. 다시 한 여성으로서, 혼혈 웨스트 인디언으로서 그녀는 빅토리아 사회에 거대한 기여를 하는 장벽을 깨부쉈습니다. 됐어요? The portrait has been displayed there since 2004. 2004년까지 그곳에 전시되어졌습니다. 됐죠? 처음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작하잖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어떤 그림이 발견되고 플래시백을 하면서 그녀의 삶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구성되고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구성입니다. 가보죠. 이 메리 시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출생부터 가보죠. Mary Seacole was born in Kingston, Jamaica in 1805. 1805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이 나오는 거죠. Her father, 아버지가 was Scottish soldier, 스코틀랜드의 군인이었습니다. And the mother practiced traditional Jamaican medicine. 그녀의 엄마는 practiced traditional Jamaican medicine. 잠깐만요. 그녀의 어머니는 자메이카의 전통 의술이니까 뭐 민간요법 뭐 이런 거 있었겠죠. 전통 의술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혼혈 믹스트 레이스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쪽 자메이카 쪽이고 아빠가 스코틀랜드 쪽이고 이렇게 혼혈이 됐다는 것 같아요. Her mother, 엄마는 ran a boarding house. 잠깐만, ran a boarding house라 썼는데 ran이란 단어가 사실은 이제 그 달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얘는 무슨 뜻이 있어요? 여기선 운영하다죠. 운영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매니지했다라는 거야. 뭘요? boarding house. boarding house가 뭐예요? 보드가 탑승한 거거든요. 탑승에 있는 하우스니까 뭐 기숙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숙사를 이제 운영했습니다. while, 잠깐만요. while은 접속사 아니에요? 접속사인데 caring for wounded soldiers as if they were her own family members. 이렇게. 뭐야? 여기도 while이잖아. while은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 없는 상태에서 ing야. 이것도 분사 구문인 거야. 뭐 하면서? 돌보면서. care for.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er mother. 그녀의 엄마를 이렇게 데리고 와 보니까 엄마가 보살핀 거죠. 능동이다. 엄마가 wounded soldier, 부상당한 부상병들이죠. 부상병들을 잘 care for, 돌보면서 boarding house를 운영했습니다. as if 밑줄 하나 칠게요. as if 마치 뭐뭐처럼 마치 they were her own family members. 마치 그들이 진짜 가족인 것처럼, 한 가족인 것처럼 그들을 대했습니다. By observing her mother. 엄마를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엄마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Mary learned the practice of traditional Jamaican medicine. 어깨 너머로. 잠깐만,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일대기잖아요. 우리 모의고사에서 이런 지문 어디서 나와요? 이런 지문이 꼭 28번에 나오잖아요. 28번이 뭐냐면 일치불일치. 그치? 일치불일치 문제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 요 지문도 약간 위인전 같은 느낌이라서 일치불일치로 나왔을 때 잘 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로 기억력으로 푸시지 말고 읽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럴듯하게 선택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녀가 정식으로 교육받은 건 아닙니다. 오피셜하게 트레이닝을 받거나 오피셜하게 배웠다라는 말은 없어요. 예죠. 엄마가 하는 거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다가 배운 거야. 아시겠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잊지 마시라고. 어깨 너머로 자메이카의 전통 의술을 학습했습니다. Mary always traveled widely to take care of sick people. 근데 그녀는 사실 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자메이카 사람, 자메이카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잖아. 근데 얘가 when she visited Panama, 파나마는 중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랑 남미 그 중간 어디쯤에 있거든요. 파나마 in 1851,
1851년에 파나마에 갔을 때 Mary managed to save her first cholera patient. 콜레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라를 말합니다. 최초로 콜레라 환자를 구했습니다. 잠깐만,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어렵진 않은데 표현으로 기억해 두세요. 매니지라는 표현 다음에 매니지 뒤에 to가 나오면 가까스로 뭐뭐해다, 뭐뭐 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월하게 이뤄냈어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냈다 이런 느낌인 거야. 첫 번째, 콜레라 환자를 구해낼 수 있었고요. And in doing so, 그렇게 하면서 in doing so, in so doing 그렇게 하면서 뭐 한 겁니까? 콜레라 환자를 구해내면서 She gained extensive knowledge of this disease. 이 질병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오피셜하게 학습했고 오피셜하게 훈련받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다 보니까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지 오피셜하다라는 표현은 자꾸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좀 더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this disease는 뭘 말합니까? 이 this disease는 콜레라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뒤에 갑시다. In fact, 사실은 she herself, 이 herself 지금 없어도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없어도 되는 것이 she contracted and recovered from it while in Panama. 잠깐만요. 이렇게 while in Panama, 파나마에 있는 동안에 contract, 원래 contract이 뭐예요? 잘 봐봐. 영어 단어 중에서 tract가 들어가면 좀 더 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짐차가 트랙터인 거야. 그럼 contract은 뭐야? 트랙트를 함께 한 거죠. 너도 끌어내고 우리 동시에 같이 끌어내고, 그래서 그게 계약입니다. 너랑 나랑 함께 끌어내는 거니까. 질병과 내가 함께 끌어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전염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녀가 그녀 자신도 contracted, 콜레라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콜레라에 걸렸었고 recovered from it, 거기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도 콜레라에 걸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콜레라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잠깐 빨간색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having부터 disease까지 별표 치세요. 그리고 이 문장 암기하세요.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1학년 때와는 다르게 2학년 때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지고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에서 내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인 거죠. 문장 전환해봐. 문장에 대한 전환, 이게 있거든요. 잠깐만 짧게 설명할게. 이건 좀 들으세요. 밑에 일부러 공간 좀 많이 비워놨거든요. 거기다가 좀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봐. 여기에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어요. 주어 동사를 썼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추가로 내가 어떤 말을 더 할 거야. 내 선택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선택, 주어 동사를 쓴 다음에 첫 번째 선택은 추가적으로 나 접속사를 쓸게. 접속사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쓸게. 이런 선택을 하나 할 수 있죠.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주어 동사 있으니까 우린 이런 것을 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절이라 그래요. 괜찮죠? 근데 또 한 가지 선택이 있어. 또 한 가지 선택은 나는 접속사 쓰고 주어 동사 아우 귀찮아. 그건 싫어. 그건 싫은데 내가 추가로 말은 더 해야겠어. 그럼 말이라고 하는 건 동사죠. 버벌이 말이니까. 오케이? 버벌이 말이란 말이야. 그럼 verb, 동사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다시. 내가 주어 동사 쓰고 나서 어떤 말 더 할 건데 접속사 쓸래? 그럼 절 쓰면 돼. 주어 동사로. 근데 나는 그건 싫고 접속사는 싫어. 그러니까 난 동사를 쓰긴 쓸 건데 접속사는 싫어. 아이씨 어쩌라고. 그럼 가짜 동사를 쓰라고. 진짜 동사가 아니라 가짜 동사 쓰라고. 그게 뭡니까? 가짜 동사가 바로 준동사입니다. 잠깐만요. 준동사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거든요. 그럼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구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방금 어떤 말을 했냐면 야 이게 내가 주어 동사를 쓰고 나서 절의 형태를 쓸지 구의 형태를 쓸지는 내 선택이에요. 그 말인 즉슨 먼저 절의 형태를 썼다가 구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구의 형태를 썼다가 절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어. 이 뜻인 거야. 됐어요.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 다만 그래서 한 발짝만 더 나갈게. 다만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절의 종류가 3개거든. 어떻게 3개야? 명사절도 있고 형용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다. 명령부가 다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준동사라는 건데
이 준동사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동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라고 하는 걸 뭘로 바꿔?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는 것이 준동사란 말이야. 어머, 그러면 절에도 명형부가 있고 구에도 명형부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이것은 절대 우연일 수가 없죠. 절대 우연이 아니야. 아, 다 계획된 거구나. 그 말인 즉슨 최초의 명사절이었어. 명사절이었어. 그럼 그걸 구로 바꾸면 뭐가 돼? 명사구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애시당초에 형용사절이었어. 그럼 얘는 뭘로 바꿔야 돼? 형용사구로 바꿔야 되고, 최초에 얘가 부사절이었어. 그럼 얘를 바꿨을 때 뭐? 부사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꾼다 하더라도 의미상의 차이가 생기거나 하는 역할이 달라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럼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명사절은 명사구, 형용사절은 형용사구, 부사구는 부사절,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인 거야. 됐죠? 그 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꾼대. 준동사. 근데 이때 동사를 명사로 쓸지 형용사로 쓸지 부사로 쓸지를 정하지 않고 쓰는 것, 정하지 않고 쓰는 것을 부정사라고 불렀고, 동사를 명사로 바꿀 때야 가,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니까 동명사가 됐었고,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겠어 라고 하는 것이 분사였고, 동사를 부사로 바꾸겠다가 바로 분사 구문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잠깐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를 잠깐 다시 와볼게. 잠깐만 다시 와보면 내가 별표 치고 암기하라고 한 문장을 다시 보니까 쭉 따라가 볼게. Having overcome many difficulties.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오케이? 그럼 이 전체가 having부터 difficulties까지가 주어입니까? 목적어예요? 보어야? 아니잖아. 그럼 수식할 명사도 없잖아. 얘는 무슨 구? 부사구잖아. 참고로 부사구, 이게 뭐야? 분사구문 아니요. 이게 분사구문인 거잖아. 됐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귀결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보고 있는 얘가 뭐라고? 여긴 거야, 분사구문. 응? 이 부사구인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바꿨을 때 뭐가 된다는 뜻이야? 부사절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부사절이 될 때 부사절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죠. 뭐가 있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리고 목적과 결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괜찮니? 이렇게. 자, 쭉쭉쭉 그려놨으니까 결론을 말할게요. 결론을 말하자면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분사구문인데 이 분사구문을 절의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야. 됐니? 절의 형태로 바꿀 때 지금 보는 것처럼 분사구문은 그냥 쓰면 되는데 절의 형태는 접속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때 어떤 접속사를 쓸 거니? 라고 물어보면 요 중에서 골라 잡으란 이야기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중에서 골라 잡아라. 됐어요? 잠깐만.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다시 잘 들어봐. 다시 따라갈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왔다 갔다 바꾸는 거란 말이야. 괜찮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분사구문이잖아. 분사구문을 바꿔야 돼. 그러면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해. 그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분사구문이 부사구니. 절로 바꿀 때 부사절이 될 거라서 부사절의 접속사,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중에서 골라 잡으면 돼. 여기에 따라왔지?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말 했냐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중에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중에서 골라 잡으세요 라고 했다고.
그럼 질문이 자연스럽게 하나 생겨. 어떤 질문? 목적 결과는요? 왜 목적 결과 중에 쓰면 안 됩니까? 그건 뭐냐면 요 목적 결과는 열로 가는 거야. 오케이? 목적 결과는 투부정사로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분사 구문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중에서 골라 잡으면 되는 거야. 되셨죠? 오케이? 근데 그럼 내가 시간 씁니까? 이유 씁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부사절이니까 의미에 따라서 나눠 써야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조금 정리해 볼게. 예를 좀 정리해 보면 결국에 분사 구문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분사 구문의 생김새야. 요 모양을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들아, 아니 아까 보니까 분사 구문이 이렇게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뒤에 나오기도 하던데? 라고 하겠지만 분사 구문이 뒤쪽에 나올 때는 문제가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정보를 준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분사 구문은 요런 모양이구나, 요 모양을 눈에 익히시면 돼. 다시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나 pp가 나온다,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 나한테 세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분사 구문은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뭐니 해도 뭘 물어보겠어? 또 그래서 현재 분사를 쓸 거야? 과거 분사 쓸 거야? 그냥 분사는 두 가지니까 종류가. 그래, 첫 번째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를 쓸 거냐, 과거 분사를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분사는 뭐야?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젠장 명사가 없네?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까부터 계속 했던 얘기죠? 어떻게? 여기 있는 주어를, 요 주어를 이렇게 가져다가 관계를 따지시라. 이 관계를 따져서 그 관계가 능동이라면 현재 분사를 쓰시는 거고, 이 관계가 수동이라면 과거 분사를 쓰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능동과 수동. 됐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야. 분사 구문이니까 주어를 가져다가 관계를 따자. 뭐 이렇게 했던 거야. 괜찮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문법적으로. 두 번째로는 근데 이거 문법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왜냐면 우리가 글을 읽는 건 문법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 해석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요 전체가 이 주어에 대한 수식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간단해요. 됐죠? 근데 사실은 해석을 써봐라 이런 문제는 없을 테니까 얘는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왜냐면 우리가 서술형이 있으니까 세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이거 지금 분사 구문이잖아.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뭘로 바꿀 수 있다? 절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절의 형태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절로 바꿔봐. 그럼 절로 바꿀 거니까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 이때 요걸 쓰라는 거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요 중에 골라 쓰란 이야기야. 됐죠? 여기다가 일단 접속사를 쓰셔야 돼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때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뭘 써야 돼?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써주는 거죠. 부사절 접속사. 그런 다음 뭐 해야 돼? 주어 써야 되죠.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쓰는 거니까 주어 써야 되면 뭘 쓰지? 여기 주어가 없죠. 왜 없어? 똑같아서 안 썼던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어디? 요 주어를 이렇게 데려다가 주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동사를 써야 되잖아. 동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요 분사에 사용되었던 동사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접속사 주어 동사야. 됐니? 자, 여기까지. 현재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수영이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까지 별로 안 어렵잖아. 쭉쭉쭉. 사실 그리고 몇 번 들었던 이야기라서 괜찮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걸 조심해야 돼. 우리 서술형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인데, 여기 동사 있잖아. 동사를 쓸 때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되면 동사는 항상 시제를 조심해야 돼. 시제. 이게 특히나 우리는 되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한국어는 우리 머릿속에는 한국어가 있잖아. 근데 한국어는 시제가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아.
한국어는 시제를 그렇게 세게 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은기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했었어? 어제 뭐 했었었는데 우린 다 똑같이 알아들어요. 동일하게 받아들인다고요. 우리는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말한 거구나. 쌍시오 붙었으니까 과거를 물어보는 거지. 이 정도의 정보 처리만 할 뿐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한국어는. 근데 영어는 시제를 되게 강조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동사의 원형이 있고 have pp가 있거든. 동사의 원형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동사의 원형은 일치다. 동사 원형은 일치입니다. 에? 뭐랑 일치합니까? 그건 됐고 일단 일치라고 기억하세요. 일단 일치하는 것이고, 영어에서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영어에서 have pp가 나오면 무조건, 그렇지, 영어에서 have pp가 나오면 무조건 이전 사건입니다. 무조건 이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have pp가 나오면 해석할 때도 이전에 라고 해석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죠? 이걸 기억하시라. 일치와 이전 사건. 잠깐 이쪽으로 와봐.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죠? 어떤 게? 여기 having overcome 이란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have pp가 나와 있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의 형태로 바꿀 때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요거를 절의 형태로 바꿀 건데 시제를 조심해라.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아니 근데 아까 일치라는 말도 하셨고 이전 사건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굴 기준으로 일치하고 누굴 기준으로 이전 사건입니까? 라고 한다면 주절. 뭐니 해도 주절. 주절에 있는 예를 기점으로 해서 일치냐 이전 사건이냐를 계산하라는 뜻인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과거죠. 여기가 have pp니까 이전 사건이죠. 과거보다 이전 사건, 우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대과거, 과거 완료라고 불러준다고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 여기까지 정보를 다 취합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Having overcome. 이전에 극복해냈습니다. 뭘요? Many difficulties. 많은 어려움을요. 됐어요? 잠깐만. 첫 번째, 노란색이야. 문법 따져볼게. 그녀. 그녀를 이렇게 데려다가 보니까 그녀가 극복하는 겁니까? 그녀를 극복하는 겁니까? 그녀가 극복해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ing 써준 거야. 능동이라서. 오케이? 능동이라서.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그녀는, 괜찮아요? 이전에, have pp 무조건 이전이니까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그녀는 얻어냈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괜찮죠? 해석도? 그럼 마지막이 문제인데 이걸 절의 형태로 바꾸자고요. 얘를 절의 형태로 바꿨어. 그러면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것과 명성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예요? 이건 시간 차이가 난다라고 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뭘 써도 돼? after라고 써도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후에 명성을 얻어냈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근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시간으로 봐도 괜찮은데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녀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because도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접속사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법적으로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야. 접사 썼죠? 그럼 뭐 하라 그랬어? 주어 쓰라 그랬습니다. 주어 어떻게 써야 돼? 뒤에 있는 주어 갖다 쓰면 됩니다. 주어가 누구야? she.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드디어 동사를 써야 돼. 근데 뭘 조심해라? 시제 조심해라. 과거보다 이전 과거니까 어떻게 써야 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She had overcome many difficulties. 이렇게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어려움을 극복해낸 이후에 그녀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1학년 때라면 이거 분사구문이야. 이거 좀 have pp 썼다잉? 요것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지금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영작하는 거 정도까지, 문장을 전환해 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 문장을 암기하겠다라는 것에 덧붙여서
전환한 것까지, 이 절의 형태까지 같이 꼭 기억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됐죠?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뭐에 대한 명성이냐면 for her work in treating cholera and other disease. 콜레라만 치료한 건 아니고요. 콜레라를 치료하고 그리고 다른 질병들을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 그녀의 노고에 대한 명성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기억해 꼭. 자, 좀만 더 갈게요. 방금 여기 써드린 문법은 꼭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만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해볼 때 잘 안 되거든.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좀 더. It was while she was in London in 1853 that she heard about the Crimean War and the collapse of the nursing system down there. 이렇게. 여기서는 조금 이게 영어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감이 오게 되는데 it was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도지에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대세 동그라미 치세요. It is that. 이거 지금 뭡니까? 강조죠, 강조.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뭐가? She heard about the Crimean War. 크림반도에서 전쟁이 났어요. 크림반도에서 전쟁이 났고요. 그리고 the collapse, 붕괴되었죠. 뭐가? The nursing system down there. 여기서 그 down이라는 표현은 갑자기 왜 나온 거냐면 collapse라는 단어에 밑줄 치시고 여기 down이라는 단어에 밑줄 치시고 두 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곳에서 크림반도에서 nursing system, 그러니까 치료 체계죠. 오케이? 치료 체계 자체가 붕괴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강조 해석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것은 바로 얘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그녀가 1853년 런던에 있을 때 크림반도에서의 전쟁을 들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 사족으로 달아보자면 그 유럽이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 미국은 이쪽에 있잖아. 지구가 둥그니까 사실은 항상 미국 이쪽이 그려지지만 둥근 지도를 이렇게 좀 돌려보면 여기에 미국이 있잖아. 여기에 남미가 이렇게 있고요. 파나마는 여기 있거든요. 영국 어디 있습니까? 영국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크림반도가 어디냐면 여기 이 가운데 여기 지중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중해로 나오는 그 거기쯤에 크림반도라고 하거든요. 반도가 뭔지 아시죠? 한반도잖아. 삼면이 바다이고 그러니까 삐쭉 튀어나온 걸 반도라고 하잖아요. 크림반도가 여기 유럽에 있거든요. 오케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거기 지금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 여기에 있거든, 여기에.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어디 갔을 때 파나마에 있기도 하고 파나마 이쪽이죠. 아프리카에 있기도 하고 아프리카 자메이카에서 태어나서 파나마도 갔다가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영국에 있었죠. 영국에 있었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왜 했냐? 휙 건너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미에 있었다면 휙 건너가기가 조금 더 어려웠겠죠. 배도 오래 타야 되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런던에 있었으니까, 영국에 있었으니까 재빠르게 넘어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런 배경도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사실은 항상 분쟁이 돼요. 왜냐하면 크림반도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지중해로 이렇게 나오는 그 길목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여기 나라 입장에서는 항구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닷길이 항상 있어야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나가기에도 좋고 비행기도 있긴 하지만 배 타고 나가는 게 싸니까 물류를 이동시키기도 좋고 하니까 항상 항구를 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항상 화약고처럼 전쟁도 발생하고 싸움도 발생하고 항상 분쟁 지역처럼 항상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전쟁이 난 거예요. 오케이? 배경 지식이었고요. 갑시다.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붕괴된 사실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널징 시스템이 다운되었다, 붕괴되었다라는 것은 사상자가 많다는 뜻이죠. 오케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이렇게 의료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사상자들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죽거나 다쳤어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가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치료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전염병이에요. 왜냐하면 위생 상태라든지, 왜냐하면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아파. 근데 이것에 대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약간 실컷 떠들었으니까 딴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실제로 총 맞아 죽거나 이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도 많이 죽었냐면 질병 때문에 많이 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다쳤어. 근데 위생 상태가 좋고 깨끗한 환경이야. 그러면 다친 것에 대해서 면역 체계가 있으니까 이게 치료가 되거든요. 자연 치유도 좀 되고요. 근데 이 환경 자체가 너무 비위생적이면 치유가 되지 않죠. 오히려 그런 질병이 더 악화되거나 전염되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런 참혹한 환경들,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좀 더 가볼게요. Thousands of men were dying of cholera. 사실은 이게 요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얀색으로 쓰는 겁니다. 그 die of라고 하면 원래 die라는 단어가 뒤에 전체를 2개 쓰거든. die of라고 하면 질병으로 죽는 걸 die of라고 하고요. die from 이라고 하면 사고로 죽는 걸 die from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좀 섞어서 쓰는 경향들도 있어서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질병으로 죽는 거니까 die of라는 표현을 써준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cholera, dysentery, cold and battle wounds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Because of lack of proper medical care. 의료 상황이 붕괴되었다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었습니다. She immediately applied to the War Office to go to the Crimea and help the sick and wounded soldier. 잠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And help.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기를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요. 마치 어디? 여기 applied가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이니 아니면 to go가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이 이렇게 물어보는 꼴인 거죠. 됐어요? apply to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War Office에 지원했습니다. 왜? 가려고. 크림 반도로 가려고. 크림 반도에 가기 위해서. 가서 돕기 위해서. 오케이? 거기 가서 돕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In the application process. 근데 잠깐만. application process. 그 지원 과정에서 she stressed out. 그녀가 강조한 게 있었어요. 그냥 뭐 어필해야 되잖아. 내가 가서 도울 수 있어요. 라고 뭘 강조했냐면 she had considerable experience treating sick soldiers in Jamaica. 내가 자메이카에서 이 아픈 군인들을 치료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어.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잠깐만. 아까 나왔던 거랑 conform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considerable 이란 표현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consider는 무슨 뜻입니까? 고려하다 이런 뜻인데 이 consider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 형용사가 2개거든요. considerable이 있고 consideratega 있습니다. considerable이라고 하면 able이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는 거잖아. 고려할 만한 거야. 고려할 만한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커피가 한 3ml 정도 있어. 그럼 이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여기에 30ml가 있어요. 그럼 내가 흔들어 볼 만한 거죠. 뭐야? 고려할 만한. 고려할 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상당한 이란 뜻입니다. considerable은 상당한. 내가 생각해 볼 만한 거야. 무시할 만하지 않아. 생각해 볼 만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considerat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고려해보고 생각해본다. 이런 뜻이야. 사려 깊은 이란 뜻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준다라는 거니까. 고려한다는 거죠. 됐어요? 사려 깊은 경험은 웃기잖아. 상당한 경험이 있었다. 뭐 실제로 환자들을 치료해봤습니다. 내가 해봤어. 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유경험자잖아.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되게 합격할 만하죠. 오케이? 잠깐만.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그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믹스트 레이스죠. 오케이? 혼혈이죠. 근데 피부색이 어때요? 다크 스킨인데 이런 표현 나왔었죠. 오케이? 1800년대예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인종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녀차별도 아직은 있잖아요. 근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성이죠. 첫 번째 여성이고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절에 첫 번째 여성이죠. 혼혈이죠. 일단 흑인 쪽이에요. 그게 피부가 까맣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오피셜한 자격증, 서티피킷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엄마 어깨 운동을 이렇게 그냥 전통적인 것들 배운 거잖아. 전통의학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녀가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고 이렇게 실력이 있을지라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To her disappointment. 실망스럽게도 her application was rejected. 그녀의 지원은 거부되었습니다. She asked herself.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야. 생각해 본 거죠. Did these ladies shrink from accepting my aid because my blood flowed beneath a somewhat duskier skin than theirs? 이 여성들이 shrink from accepting my aid. 나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이래서 내가 거부된 건가? 뭐 때문에? Because my blood. 내 피. 이 피가 flowed, 흐르죠. 이 표현이 참 시적이죠. 내 피가 흘러요. 어디? Beneath a somewhat duskier skin than theirs. 그들보다 조금 어두운 피부 밑에 흐르는 피 때문에? 이것 때문인가? 이 피가, 잠깐 봐봐. 이 피가 중요한 거 아니죠? 피가 어디? Beneath a somewhat duskier skin. 조금 어두운 피부 밑에서 피가 흐르기 때문인가? 피는 다 흘러. 누구나 붉은 피는 흘러요. 근데 그냥 하얀 피부 밑에 흐르냐, 조금 어두운 피부 밑에 흐르냐의 차이죠. 그럼 피부 색깔 때문인 거야? 라고.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건데, 여기 잠깐만 요 부분 보라색으로 비춰줄게요. Blood flowed beneath a somewhat duskier skin. 이 부분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니? 이렇게 우리 모의고사에서 21번 문제처럼.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요. 피부색이 검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피는 같은데 피부색이 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지금 근데 어쨌거나 비교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비교를 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말했었는데 더스키어 단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죠? 근데 비교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건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my skin, 나의 피부죠. 나의 피부, 비교의 대상은 뭡니까? 그들의 피부죠. 그들의 피부야. 그들의 피부. 그러니까 원래는 뭘 써야 돼? 나의 피부, my skin 이라고 썼고요. 그들의 피부니까 원래 뭘 써야 돼? their skin 이렇게 써야 되거든. 원래는. 그지? 근데 뭐 스킨이 앞에 있으니까 또 쓰기 싫잖아. 그래서 소유격이랑 명사랑 합쳐서, 즉 다시 소유격 플러스 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소유대명사 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irs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진짜 치졸하고 거지 같은 게 이렇게 쓰면 틀린 거다. 오케이? theirs라고 써야 돼. 뭐 s 하나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맞는 문장이냐 틀린 문장이냐 결정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theirs라고 하는 것은 their skin, their skin을 줄여서 이제 theirs라고 받아준 거다. 됐어요? 오케이? 그들의 피부보다 어두운 피부 밑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피부 밑에 이런 흐르기 때문에, 이 어두운 피부 밑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걸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됐을까요? 오케이? 이 밑에는 잠깐만 쉬었다가 좀만 이어서 갈게요. 이런 건가? 내가 검은색 피부, 조금 어두운 색깔의 피부 때문에 그런 건가? 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조금 있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장벽을 허물었다. 그리고 그녀가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덧붙여 갑니다. 여기까지 마이너스였어요.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however 그러나 이제부터 좋은 얘기 한번 해볼게요. Nothing could stop.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부정주어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는 부정주어가 없습니다. 해석할 때 부정문으로 해석하면 되죠. Nothing could stop.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거 많이 하는 건데 stop 밑줄 치시고 her from ing. 이거 중학교 때 맨날 하던 거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막다. 근데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녀가 following her aspiration, 그녀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spiration이라고 말하면 요거 단어 하나만 또 알려드릴게요. 요 단어처럼 spur, 영어에서 spur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호흡이란 뜻이에요. spur가 호흡입니다. 호흡이라서 호흡을 inspire, 호흡을 불어넣다라고 하면 영감을 불어넣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 나왔다 호흡이 들어왔다 나왔다 respire, 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spire이라고 하면 원래 aspire 이건데요. 이 D를 탈락시키고 이렇게 D 탈락시키고 aspire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느 쪽 숨을 막 내쉬는 거야. 나의 숨을 막 내쉰다. 열망하다. 그쪽으로 보면 바란다. 내가 가지는 호흡과 숨을 그쪽으로 내쉰다 라는 의미입니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aspire 이라고 한 단어의 명사형이 aspiration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her aspiration, 그녀의 열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 가서 내가 그 죽어가는 그들을 돕겠다. 거기서 아픈 그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거죠. Mary preserved and founded a firm. persevere, 인내하고 견디었습니다. 그녀가 견디며 founded, 그녀가 설립했습니다. found예요. 이 단어 좀 조심하십시오. find가 아니라 found입니다. found은 설립하다라는 뜻이고요. founded, 그녀가 설립했습니다. 어떤 회사를요. 누구랑? 토머스 데이. 토머스 데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회사를 하나 설립했어요. 근데 이 토머스 데이가 누구냐면 컴마 동격입니다. A distant relative of hers. 여기서 hers도 알겠어요? 그녀의 것. 오케이? 그녀의 먼 친척 중 한 명인 토머스 데이와 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they went to the Crimea with a large stock of medicine. 그녀가 large stock of medicine이니까 많은 의약품을 가지고 크림 반도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Mary was then 50. 컴마니까 중간에 삽입된 거죠. 이때 그녀의 나이가 50이에요. 50세. 근데 뭐 평균 수명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더라도 180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이잖아. 지금으로부터 150년이면 평균 수명이 우리 지금보다 짧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도 50이라고 하면 뭐 청춘이라고까지는 못하잖아요. 중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 콜레라에 걸리고 막 이런 시절이니까 평균 수명이 이거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적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면 사실은 청년보다는 사실은 좀 노년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봐라. 모든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고난과 역경도 견디고 체력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괜찮으니까 고난과 역경을 견디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 안락하고 조금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인간은. 근데 50의 나이에 Mary was supposed to work officially as a sutler. 그녀가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 했어요? work official, 공식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뭐로써? as a sutler. 서틀러라고 하면 그 군대에 뭐 용품 납품하는 사람 있잖아요. 군대 상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군무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군대에 뭐 물건 납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서틀러라고 말합니다. 근데 서틀러라는 표현이 되게 낯설죠. 많이 못 본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격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이 서틀러가 뭐냐면 someone who was allowed, 허락받은 겁니다. to sell goods to soldiers near the front. 여기서 프론트는 뭐냐면 프론트는 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 그 이제 전쟁을 하는 곳을 말하는 거야. 전장 근처에서 군인들에게 물건 판매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인 서틀러로서 공식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as soon as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다시 할게요.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녀가 she arrived in the summer of 1855. However, 그러나 그녀가 1855년 여름에 도착하자마자 Mary started to take care of the sick. 그 아픈 사람들, the wounded,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however가 나오잖아. 그녀가 아픈 사람을 도왔다. 이게 왜 however야? 왜 however냐면 이 앞쪽을 보니까
was supposed to work officially. 원래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 원래는 물건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죠. 오케이? 원래는 뭐 서틀러로서 일하도록 되어 있었죠. be supposed to. 공식적으로는 서틀러로서 일하게 되어 있었어. 그러나 막상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한 일은 뭡니까? 물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take care of the sick and wounded.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이들을 돕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however가 된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연결을 잘 기억하시고 as if, 잠깐만요. 여기 as if부터 여기까지 별표 주세요. 별표 주세요. 여기는 암기까지는 아니에요. 너무 문장이 짧기 때문에 그 암기까지는 아닌데 이 문장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아니 as if를 썼는데 분명 as if인데 she, were야. 원래 she 다음에 뭘 써야 돼? was를 써야 되잖아. was인데 여기는 were라는 형태를 쓰고 있단 말이죠.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옆에 공간 조금 있죠. 거기다 좀 써주세요. 가정법이죠. 가정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학년 때처럼 서술형이 없었다면 야 이거 월을 잘 기억해 하고 넘어갈 텐데 그것이 아니라 서술형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가정법인데 가정법은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두 가지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과 반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야. 거짓을 꾸며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가정법은 첫 번째 무조건 공식을 외워야 돼요.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는 가정법을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공식을 외우셔라 이거고 또 하나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그 사실이 존재해야죠. 사실은 뭐야? 현재 사실, 과거 사실이야. 그럼 뭐야? 두 번째 사건의 시점이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법은 공식 반드시 외우시고요. 사건의 시점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잠깐 적어보세요. 가정법 과거의 공식, 과거 완료의 공식을 쓰세요. 직접 써보세요. 자, 해보니까 가정법 과거의 공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가정법 if 접속사니까 주어, 과거니까 과거 동사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다만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를 쓴다 라고 하면 were만 써라 라는 게 있었죠. 그런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종속절 끝났으니까 주절 시작해야 돼. 주절 주어. 그리고 가정법의 상징 would, should, could, might 하고 나서 여기가 과거형 동사니까 마찬가지로 과거형 동사를 쓰려다가 시제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동사의 원형.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꼭 적으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실 임과 동시에 이걸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현재 사실임과 동시에 동일 시점이라고 반드시 적어 주셔야 하고요. 현재 사실 동일 시점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로 if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씁니다. 과거 완료를 썼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뭐다? had, pp라고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 종속절 끝났으니까 주어는 당연히 주어로 시작하시고, 가정법의 상징과도 같은 would, should, could, might 써주시고, 여기다가 had pp를 썼었기 때문에 had pp에 해당하는 had pp를 또 쓰려다가 시제를 줘버렸으니까 had의 원형 have pp를 써주시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얘는 뭐다? 과거 사실이죠. 과거 사실임과 동시에 얘는 반드시 이걸 적으셔야 됩니다.
이전 시점이죠. 이렇게. 잠깐 스탑.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이거 아까 우리 분사구문 이야기할 때 내가 분사구문에서도 동사 원형은 동일 시점, have pp는 이전 시점. 기억납니까? 똑같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동일 시점이고 조동사 뒤에 have pp는 이전 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해요. 그러니까 to 동사 원형 to have pp, 그냥 ing having pp, 조동사 동사 원형 조동사 have pp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냥 동사 원형은 일치, have pp는 이전 사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으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기본 공식이니까 알아야 되는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러면 이렇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가정법을 표현하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예요. 이 가정법을 나타내는 방식이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는 if, 여기 써 있는 것처럼 if라는 형태를 그냥 써주면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참 좋겠다. 이게 뭡니까? I wish입니다. I wish 이렇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치 뭐뭐처럼 여기 있네요. 마치 뭐뭐처럼 as if 이런 것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 뭐가 됩니까? 그게 without 이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가정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건 중학교 때 어떻게 많이 배우냐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이렇게만 외우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되냐면 잘 생각해봐. 이거 Mary Seacole에 대한 이야기가, Mary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제적 이야기예요? 1800년대라니까? 옛날 얘기야.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 되는 거야? 여기는 뭘 썼어? she, were라고 썼는데 가정법 과거로 썼잖아요. 분명히 옛날 얘기잖아. 옛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법 과거로 썼다고. 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야. 동일 시점이냐 이전 시점이냐.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 메리가 아픈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과거에 그걸 시작했는데 그 치료하던 당시에 엄마처럼 됐어요? 치료하던 당시 동일 시점이 된다는 거죠. 동일 시점이라서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were이란 표현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뒤에 this is why. 아이고 우리 이것도 많이 봤었죠. this is why. why 뒤에는 뭘 쓴다? this is because 뒤에는 이유를 쓴다 그랬고요. why 뒤에는 결과를 쓴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 soldier British Army, 그 영국 군들이, 그래서 영국 군들이 came to call. 잠깐만 얘들아, 이것도 하나 그냥 해석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데 come to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come to라는 표현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어디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오다. 그런데 come to라고 쓴 다음에 come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잖아.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국군이 came to call her, 그녀를 Mother Seacole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됐죠?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됐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막 이해 못할 정도로 논리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3과에서 우리가 과학에 대한 이야기, 스포츠와 과학을 결합시킨 이야기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3과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내용이 좀 어려웠었는데 이해를 해야 되니까. 사실 여긴 이해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이랬어 저랬어 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다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법들이 조금씩 있죠. 뭐 완료 분사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왔던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문장들을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안 갈게요. One of the army doctors testified with admiration that despite the numbing coldness on the front line, Mary Seacole would care for the soldiers and provide them with tea, food, and words of comfort. 이렇게요. 군의관 중에 한 명. 깨 같은 문법인데요. 원어브에 밑줄 치시고, 우리 원어브가 나오면 뒤에 뭐 있습니까? 원어브 뒤에는 복수명사 쓰게 돼 있죠.
이렇게요. 잠깐만요. testified 이런 증언을 했죠. with admiration 존경을 표했죠. 존경을 표했어요. that despite 뭐에 대한 존경을 표했냐면 여기를 얘들아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despite the numbing cold on the front line을 가로 묶으시고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with admiration 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로 묶으시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that을 접속사라고 보시면 문장 구조가 이해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한마디로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 거예요. 오케이? 중간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든지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이 끼어 들어가서 그런 건데 아주 간단한 해석은 이거야. 군의관 중 한 명이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냐면 메리 시콜이 이랬습니다 라고 증언한 거예요. 근데 그 증언하는 과정에서 대단합니다. 존경을 표한 거고요. 오케이? 근데 그녀가 Mary Seacole would care for the soldiers. 군인들을 보살피곤 했거든요. 그리고 provide them. 그들에게 제공했거든요. 뭘요? With tea, food, and words of comfort.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행동을 어떻게 한 거야? Despite the numbing cold on the front line. 그 전장에서 아까 내가 크림만도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이쪽이랑 붙어 있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 겨울에 엄청 춥거든요. 오케이? 어마어마하게 춥단 말이야. 오케이? 유럽 쪽이. 그러니까 그렇게 numbing cold, 그 정말 무뎌지는 추위죠. 무뎌지는 추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너희가 군대 가면 느끼게 될 거예요. 곧 느끼게 될 겁니다. 한번 가봐. 뭐 이런 추위죠. 어마어마한 추위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춥기도 하겠고 전장이잖아. 마음도 춥겠죠. 오케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춥고 마음도 추운데 그녀는 뭐 했어? 이 군인들을 돌봤죠. 그리고 그들에게 차와 음식과 위로의 말들 이런 말들을 건네곤 했습니다. 라고 군의관 중 한 명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She also braved enemy fire near the front line trying to find soldiers in need of help. also란 단어에 동그라미 칠게요. also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뭐 비슷한 이야기 한 번 더 할 때 이럴 때 also 쓰는 거냐. 그냥 또한 braved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 내서 돌진한 거죠. Enemy fire, 이 fire라고 하면서 발사, 불이라고 봐도 괜찮은데 발사, 총탄이 오고 가는 그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Near the front line, 전장 근처에서 적군의 발포에 용감하게 맡았습니다. 뭐 하면서? 잠깐 문장 끝났어요. 여기서 문장 끝났다잉. 오케이, front lines. 문장 끝났어. 문장 끝난 상태에서 trying to 이렇게 나오죠. 분사 공이 뒤에 나오면 그리고 뭐뭐 했다. 그리고 trying to find soldiers in need of help. 도움이 필요한 군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One news reporter described her. 한 뉴스 리포터는 described her.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described as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as라는 단어가 전치사로 사용되면 뭐뭐로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녀를 어떻게? A warm and successful physician. who doctors and cures all manner of man with extraordinary success. 이렇게요. 그녀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 재밌는 거는 좀 흥미로운 건 who doctors and cures야. 여기 닥터를 뭐라고 쓴 겁니까? 동사로 쓴 거죠. 매우 특이하게도. 그죠? 얘는 동사로 쓴 겁니다. doctors and cures 이렇게 동사로 쓴 거야. 그럼 닥터는 내가 알고 있기에 명사인데 동사로 썼네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 뜻을 그대로 갖고 오겠죠. 의사의 역할하다, 치료하다 이런 뜻이겠죠. 환자를 돌보다 이런 뜻이었겠죠. 그럼 봐봐. 어떻게 묘사했냐면 따뜻하고 성공적인 의사였습니다. 따뜻하기만 해요. 성공적이지 못해. 그럼 뭐야 그거는. 성공적이지만 따뜻하지 않아. 뭐야. 너무 차갑잖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자 성공적인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성도 갖추고 있고 실력도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가 컴마 후 그가 doctors cure all manner of man. 여기서 재밌는 표현 또 나왔는데요. all manner of man. 남자의 모든 매너?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상황에. 오케이? 어떠한 상황이건 그들을 돌보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With extraordinary success. ordinary가 평범한 거잖아. 평범한 것 밖에 있죠. 평범한 것 밖에 있으면 비범한 이런 뜻이죠. 비범한 성공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였다라는 말인 거예요. He's always in attendance near the battlefield. 배틀필드가 전장입니다. 그녀가 항상
전장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전장에 서 있었어요. To aid the wounded, 그 부상당한 다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리고 has earned, 그리고 얻어냈습니다. Many a poor fellow's blessings, 많은 poor fellows, 이 불쌍한 fellow 동료들, 그 군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blessing,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항상 그녀를 축복하고 그녀에게 감사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얻어냈습니다. A poor fellow's blessing, 이 불쌍한 동료들의 축복을요. 그 군인들이죠. 오케이? 군인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좀 더 갈게요. 마무리. At the end of war in 1856, 1856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Mary turned out broke. turn out이라고 하면 원래 봐봐, 내 손바닥에 뭐 써있는지 모르죠. turn out 뒤집으니까 나오죠. 뭐야? 뭐뭐심이 밝혀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밝혀진 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야? 파산했습니다. broke 됐습니다. 파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파산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참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파산했대잖아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속된 말로 꼬라박고 아픈 사람들,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운 거죠. 정작 그녀가 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그녀가 크림반도에 가서 뭐 하기로 했어요? 물건 팔기로 했죠. 물건을 팔기로 했으면 사실 돈 벌러 간 거죠. 나 같은 애들은 가서 돈 많이 벌었을 거야. 뒤지든지 말든지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돈 벌고, 나 같은 애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난 위인이 아니죠. 근데 이 위인은, 교과서에 나올 정도의 이 위인은 물건 팔러 가서 그거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처럼 사리사욕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파산했다는 건 단순히 돈이 없나? 가 아니라 그녀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요. 그녀는 파산했습니다. She had spent all her personal wealth in the Crimea. 그녀가 크림반도에서 그녀의 personal wealth니까 자기 재산 다 쓴 거야. 그냥 자기 재산 다 꼬라박았습니다. She returned to England. 근데 잠깐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returned to England, ill and poor, 병들고 가난한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작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지만 그녀는 병들고 가난한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요 문장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설명만 해드릴게요. 요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장이? 사실 문장 구조는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ill and poor가 형용사거든요. 원래 형용사는 명사 수식을 해야 되거든요. 얘가 잉글랜드를 수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거는 사실. 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사실 문장에서 끝났거든요. 끝난 상태, 왜냐면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근데 요거는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 요거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그냥 배경 지식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She returned to 잉글랜드. 그녀가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다음에 원래는 여기 원래 문장 구조는 뭐냐면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이 상태에서 뭐 한 거냐면 이거 부사절이네. 부사절이니까 뭐 접속사 생략, 접속사 생략, 주어 똑같으니까 생략, 시제 박탈, ing, being. 잠깐. 분사 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는 생략 가능. 됐어요?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참고로 이런 애들을 어쨌든 여기서 ill and poor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ill and poor를 유사보어라고 불러요. 보어긴 보어잖아.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하니까. 그래서 보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유사보어라고 불러줍니다.
너희는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것이 있어? 저 새끼 잘난 척하는구나 자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난 척하려고 쓴 거야. 근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얘가 그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구나. 오케이?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아프고 가난하대잖아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런데 fortunately 운 좋게도 이제부터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이제부터는 좋은 얘기. There were veterans. 베테랑이 뭡니까 베테랑? 사실은 베테랑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온 단어예요. 베트남. 원래 베트남이죠.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을 베테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저기서 오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베트남에 가서 미군이 굉장히 힘든 전쟁을 치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 총도 엄청나게 많이 쏘고.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을 베트남이라고 해서 베테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베테랑이라고 하면 참전 군인.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인을 이제 베테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스포츠에서도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을 베테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베테랑이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어봤다. 이런 의미에서 베테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베테랑이 이 퇴역 군인을 말하는 겁니다. There were veterans. 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 군인들이 who never forgot the amazing thing. 이 놀라운 일들을 절대 잊지 않은 베테랑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녀를 잊지 않았어요. That Mary had done on the battlefield. 그 전장에서 메리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은 퇴역 군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깨알 같은 문법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had done 밑줄 치시고 had done 이건 뭐다? 과거 완료. 이건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뭐? 과거보다 이전 과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잊지 않았는데 그 전에 했던 거니까 과거보다 이전 과거니까 과거 완료 쓴 겁니다. 사실 이것도 have pp라서 이전 사건인 거야. 과거보다 이전 과거니까 had pp가 됐을 뿐이죠. 아까 지워버렸네. 여기 to have pp, 조동사 have pp 다 똑같은 맥락이죠. have pp는 다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뒤에 some army officers 몇몇의 군인 장교들이 organized a benefit festival. 후원회죠. 후원회. benefit festival. 이득을 주는 축제니까 후원회를 조직했어요. To raise fund. 돈 모으려고. In her honor. 그녀를 기리며 자금,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It was reported on. 이렇게 보도되어집니다. To their surprise. 놀랍게도. 아까 to her disappointment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실망스럽게도. To their surprise. 놀랍게도. 이런 겁니다. 잠깐만 요거 이왕 나온 김에 하나만 알려드리면 to once 소유격 쓰는 겁니다. 한 다음에 감정동사 알아요? 감정동사? 감정동사가 뭐냐면 뭐뭐 하다, 뭐뭐 하게 하다, amaze 놀라게 하다, excite 흥분하게 하다, surprise 놀라게 하다, disappoint 실망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감정동사들이 있거든. 이 감정동사의 명사 이렇게 쓰는 겁니다. to once surprise 놀랍게도. To her disappointment 실망스럽게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이 감정동사의 명사형을 쓰면 되는 거야. 여기서도 to their surprise 놀랍게도 thousands of contributors 수천 명의 기여자들이 공헌자들이 gathered and her name was shouted by 1,000 voices. 수천 명의 contributor 기여자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her name 그녀의 이름이 was shouted 그녀의 이름이 연호되어졌습니다. by 1,000 voice 수천 개의 목소리에 의해서 그녀의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She was also awarded 3 medals. 그녀가 또한 3개의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그림 속에 그 dark skinned 한 다음에 wearing 3 medals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3개의 메달을 달고 있다고 했는데 3개의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For her bravery, 그녀의 용기에 대해서 3개의 메달을 받았고요. Her work from England, 그녀가 영국에서 했던 일들로부터. 잠깐만요. 이렇게.
England, Turkey and France 이렇게 했겠죠. Sorry. 영국과 터키와 프랑스에서의 그녀의 일과 그녀의 노력과 그녀의 용기에 대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메달을 받았죠. 근데 그것이 컴마 위치. 근데 그것이 여기서 which is야. which is. 근데 요거 is는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상 받은 거. 이렇게 많은 상을 받고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is vividly depicted.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In her portrait. 그녀의 초상화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하냐면 여기서 which is라고 나왔잖아. is야 선행사가 three medals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뭐 그녀가 이렇게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전체 앞에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초상화에 생생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1857년에 with the help of her supporters, 그녀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Mary published her autobiography. 그녀의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autobiography는 뭐냐면 스스로 생명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렸다. 자기 스스로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다. 그게 자서전이에요. 오케이? autobiography. 자서전의 제목은 Wonderful Adventure of Mrs. Secord in Maryland. Maryland. 많은 나라에서 미세스 시콜의 Wonderful Adventure 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The last 25 years of her life, however.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그녀가 막 자서전도 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호하고 상도 받고 메달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전부 다 플러스죠.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영광을 받았으니까요. 찬사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the last 25 years of her life. 그녀 인생의 후반 25년. 그러니까 죽기 전 25년이죠. 죽기 전 25년의 시간은 were spent, 사용되어졌습니다. quietly, outside public attention. 그러니까 대중들의 관심 outside, 대중들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녀가 곧 잊혀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환호하고 연호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 후원자들이 모이고 책도 출간하고 자서전을 출간하고 근데 그녀의 삶은 잊혀졌죠. 안타까운 일이죠. 오케이? 왜냐하면 이런 희생 정신을 발휘했는데 이렇게 쉽게 잊혀졌어요. 대중들의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졌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잊혀진 수없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녀가 혼혈이죠. 또 하나, 그녀 뭡니까? 피부색이 검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구 세계도 인종차별적 요소가 많아요. 특히 이 시절에도 그랬고요. 1800년대잖아요. 그게 옳고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그랬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She died on May 14th, 1881. 1881년 5월 14일 사망하였습니다. 좀 더 가죠. 마무리입니다. 그녀 삶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그녀 일생을 쭉 그렸는데요. 다시 이탈릭체로 나온 건 그 앞뒤로 사족이 붙는 겁니다. 해설 조금 나와 있는 거예요. During the Crimean War, 크림 반도에서의 크림 전쟁 동안에 이게 1853년부터 1856년까지의 전쟁이었었는데 Mary Secord was from time to time 이따금씩 때때로 compared to Florence Nightingale.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빗대어집니다. 우리가 나이팅게일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백이야 천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아니야? 희생정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나이팅게일과 비교되어집니다. 근데 unlike Nightingale, 나이팅게일과는 다르게 Secord had to overcome, 극복해내야만 했습니다.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prejudice, 이러한 prejudice, 저지, 판단하는 거죠. 미리 판단을 한 겁니다. 선입견. 이러한 선입견이라고 하는 걸 극복해내야만 했습니다. 야, 너는 아프리카 출신이잖아. 넌 새까맣잖아. 넌 여성이잖아. 라고 하는 이런 모든 선입견들을 극복해내야 했습니다. Related to her race. 그녀의 인종과 race, 그녀의 인종과 관련되어진 선입견을 극복해내야만 했습니다. Being a born healer.
잠깐만요. being a born healer. 이렇게. 문장을 보니까 주어 동사 없는 상태에서 ing를 시작하죠. 이거 뭡니까? 분사 구문입니다. 오케이? 선천적인 힐러로 태어난 거죠. 오케이? 태생적으로. 왜냐하면 엄마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얘는. 그죠? She made her own way. 그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To the world. 전쟁으로 향한 그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Where she was needed. 그녀가 필요로 되어지는. where를 썼습니다. where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어야 돼? 빠지면서 없겠군. 이런 생각 들죠. 그녀가 필요로 되어지는 그 전쟁터로 가는 그 길을 향했습니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실 she risked her life. risk가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여기서는 she risked her life. 그녀는 그녀의 목숨의 위험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뭐 하려고? To aid the wounded and to aid the wounded.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녀 목숨을 걸었습니다. And bring.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죠. aid 돕기 위해서 bring comfort to dying soldiers. 죽어가는 군인들에게 안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죽더라도 진짜 총 맞아서 끙끙 앓면 피 흘리며 질질 흘리며 죽는 것보다 안락하게 죽는 것. 그러니까 통증을 좀 완화해주고 좀 편안하게 죽도록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고 죽어가는 군인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녀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While Florence Nightingale became a legend. 웃긴 건 나이팅게일은 레전드가 됐죠. 나이팅게일이란 이름은 우리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어요. 근데 시콜이란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참 안타깝죠. 나이팅게일은 피부색이 까맣지 않았죠. 근데 시콜은 피부가 까맸죠. 그런 차이인 거예요. 오케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 Mary Seacole was largely forgotten. 그녀는 잊혀졌습니다. 언제까지 잊혀졌어요? Until the year 2003, when her portrait was accidentally discovered. 그녀의 초상화가 우연하게 발견되어진 2003년까지 잊혀져 있었습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he reappeared in history. 재밌는 표현이죠. 그녀가 재등장한 거라고요. 그녀가 재등장했습니다. When a hero like her, 그녀와 같은 영웅이 was needed most. 그녀와 같은 영웅이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역사 속에 그녀가 재등장한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 얘기는 왜 나온 거냐면 2003년이 뭐 한 겁니까? 전쟁을 했던 거예요. 2003년에. 2003년에 뭐 했냐면 미국이 이제 중동 지역에 쳐들어가서 다시 또 전쟁을 했죠. 그럼 이제 그게 뭐지? 그 있잖아. IS 걔네 탈레반 이런 애들이 중동 지역에서 다시 또 전쟁을 했고 사실 그때 곳곳에서 전쟁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는 항상 내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 똑같이 크림반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에 그녀가 스스로 역사 속에서 재등장한 것이다.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그녀가 재등장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 지문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지문이에요. 됐죠? 거듭 많이 어렵진 않죠? 그렇게까지 막